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3일날, 지난주에 나온 건데, 하나금융투자, 이 증권사 사장님, 이진국 대표님이 지금 선행매매 혐의로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부터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를 받았거든요. 예전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안 좋은 일도 했고 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 계좌를 열어보다 보니 이거 뭐야, 이 증권사 사장님이 주식 투자를 하시네? 근데 증권사 사장님이 투자하신 종목들을 보니까 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리포트가 나온 그 종목들 가지고 리포트 나오기 전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겁니다. 야, 이게 아니 어떻게 증권사 사장님이 이런 일을. 보면 이 증권사도 할 말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비서를 통해서 이진국 대표가 자신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대요. 근데 이진국 대표가 야 선행매매를 해라고 시켰을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서가 알아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대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검찰에 수사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비서가 자기 혼자 알아서 미공개 정보를 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 대표님 주식 계좌 좀 크게 불려드려야지 했던 건지는 밝혀져야만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자본시장법 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금융투자는 어떻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느냐? 근데 정상적으로 이미 신고를 마친 증권계좌다. 그리고 직원이 맡아서 관리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관리 소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한 게 포착됐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는 아마 검찰이 조금 더 조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소명 과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법원으로 간다면 유무죄 여부를 조금 다퉈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금감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거고, 하나금투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래요. 이 대표님이 한 2억 원 정도를 맡겨놨대요. 2억 원 정도, 그 계좌에 2억 원 정도. 그래서 그거 2억 가지고 꼴랑 몇 천만 원 정도 벌려고 불법을 저질렀겠느냐. 그냥 이거는 운이 없어서 어떻게 관리 부실이 이어진 거다, 약간 그렇게 좀 해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진짜 일부러 했으면은 정말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더 조심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오해라도 진짜 하나금융투자는 조심했었어야 돼요. 왜냐? 이게 선행매매 전력이 있는 증권사거든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이게 2019년 9월 기사인데요. 이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경찰 권력을 가진 민간인, 그게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 2019년 9월에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애널리스트 한 명이 선행 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이 돼서 압수수색을 2019년 9월에 했던 겁니다. 그때 금감원 특사경이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으로 현장 활동을 개시했는데, 특사경이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압수수색한 게 바로 이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인데,
이 건물 5층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입니다. 여기 1층에 1층, 2층에 스튜디오가 있고요. 5층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 써요. 같은 건물. 하나금융투자랑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때 저희가 뭐야? 우리 있는 건물에 압수수색 들어왔대. 근데 그게 하나금융투자래 이 소문이 들었거든요. 하나금융투자는 이 상위층, 위에 층 쭉 쓰고 있고요. 여기 23층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내식당이 23층에 있고 머니투데이 방송이 5층에 있는데 뭐 아마 조만간에 다음 달에 저희는 이사 갑니다.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은 저희 여기 새 들어 사는데 여기 건물을 하나금융투자가 대부분 쓰고 있고. 근데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더 웃긴 거? 이 옆 건물이 어딘지 아세요? 옆 건물? 이거 여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 건물. 옆 건물이 바로 금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이 하나금융투자. 그래서 이때 웃겼던 게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외부 활동, 제일 첫 번째 압수수색을 바로 옆 건물로 왔어요. 이때 등잔 밑 져도 이게 아니라 진짜 제일 첫 외부 활동을 걸어서 왔어. 걸어서. 진짜 옆 건물 거의 건물 보이시죠? 붙어 있는 거 거의 붙어 있거든요. 거의 골목 하나 사이로 진짜 오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오는데 한 10초면 와. 10초면 와. 그래서 이 금감원 특사경의 제일 첫 번째 외부 활동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하나금융투자였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요 분이 그래서 결국은 2020년 1월 작년 이맘때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디가 있지?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 나오죠.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공범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공범은 이 애널리스트의 그 정보를 받아서 차명 계좌 운용을 해준 사람이고, 그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한 4년 동안 이 공범인 B씨에게 조사 분석 자료,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쓴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금투에서 나오는 다른 동료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발간되는 그 일정까지 미리 알아가지고 그 정보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요 B씨한테 먼저 알려준 거예요. 자기 리포트 아니면 또 동료 누구 다른 연구원 리포트 나온다. 이거 미리 사놔라.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억 6천만 원. 7억 6천만 원. 이게 많으면 많은 돈이고. 우리 정계임 인생님 감사합니다. 정계임 인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요거는 금감원이 검찰이 입증한 금액만 요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원 가갖고 이게 뭐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거는 그냥 자기가 샀던 거다. 아니면 이거랑 연관이 없는 주식이었다. 뭐 그러면 이제 감액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밝혀진 것만 7억 6천만 원. 그리고 이걸 알려준 대가로 약 6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6억 원의 금품. 근데 요때 제가 요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제 같은 회사 건물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가면서 몇 번 봤는데 꽤 잘생겼어요. 꽤 잘생겼고 서울 반포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 있어요. 서울 반포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대요. 그게 한 40몇 억? 40억 정도 됐었나? 아니다. 그때 한 30몇 억대였나? 30몇 억? 하여튼 한 3, 40억 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는 말이 돌았었어요. 현금으로 샀다. 저는 어디 아파트라고 말씀 안 드렸고 그냥 반포에 있는 제일 유명한 아파트. 그리고 이분이 제 차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간다는 마로 시작하는 차가 있습니다. 마로 시작하는 땡땡티. 요 차를 끌고 다녔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 사실 좋은 차 많이 타거든요. 근데 벤츠, BMW는 되게 흔한데 사실 뭐
BMW 뭐 3 시리즈, 5 시리즈 이런 거 여의도에서 그냥 소나타 정도로 취급받으니까. 근데 예, 그 마티즈, 예, 마티즈, 마하7인가 보다. 마하7. 마하7 마티즈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흔치 않았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외적으로 좀 튀는 분이었고 해서 요거 저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지난달이었더라고요. 지난달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 2심에서도 징역 3년.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생각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사셔야 된다라는 거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 지인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이 유지됐다. 어이구 차명 계좌 운용해 준 사람은 집행유예네. 오, 벌금 5억은 둘이 5억씩인데 집행유예네. 요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주식시장이 원체 뜨거워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훨씬 더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일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불공정 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최해서 뭐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왜 제 눈에는 요게 더 보일까? 요거 줄여서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 조심협가 아니라 조심협 보면은 조심혀가 아니라 조심협.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건가? 이걸 왜 조심협이라고 했지? 이거 여러분 조심혀 이런 뜻인가? 이게 보면은 제가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 이거 말도 안 되는 의심인데 보면은 이게 불공정거래 조사 제재 절차거든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먼저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문 내역 있죠. 주가 동향, 주문 내역, 호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감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를 본다는 건 이 데이터와 뭐 계좌라든지 다른 정보를 이제 맞춰보면서 뭐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거래 같은데? 라고 포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금융위에 보내는 겁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이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으로 바로 가고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국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증선위에 올려가지고 땅땅땅 그래요. 이거는 검찰에 고발합시다. 하면 그 다음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심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기소, 수사. 그러면 심조수가 돼야 되는데 심조수가 아니라 조심협. 이 조사를 먼저 달았다는 거. 이게 금융위 보도자료여서 자기네가 하는 걸 맨 앞에 다른 건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간 여러분 조심협을 이제 앞으로 조심협 약간 그런 느낌. 불공정 모니터링 열심히 할 거다 이건데 이거를 이제는 매월 개최한대요. 예전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이 조심협을 이제는 매월 연다는 겁니다. 더 자주 보겠다. 더 많이 포착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가 2019년 말에 2,900만 개였는데 이제는 3,6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일평균 개인들의 거래대금입니다. 개인 것만 2019년에 6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3조 원이 넘었어요. 개인 것만 이거 뭐 기관 외국인 합친 거 아니에요. 개인 것만 33조 원입니다. 개인 비중이 2019년에 6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3%대로 높아졌다. 그래서 개인들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조심협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또 요즘에 SNS 동영상 플랫폼 이 동영상 플랫폼 뭡니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래서 신속하게 적발하고 조치해야겠다. 자, 좀 이따 제가 유튜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주식 유튜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소수 계좌 집중, 주가 급등, 그래서 시장 경보 조치를 내린 게 한 달 전보다도 29% 증가했다. 오, 거의 347건이었다. 지난달에. 그리고 12월에는 코로나19 관련주, 과상화폐 관련주였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해서 조치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이 전기차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일단 불건전 주문, 뭐 잠시 후에 제가 불건전 주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걸 반복하는 계좌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거 받은 그 큰 손들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일단 증권사에 전화가 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증권사입니다. 최근에 뭐 어떤 종목 많이 거래하셨죠? 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불건전 주문으로 인해서 이 경고 사인 떴고요. 이거 계속되면 금감원에 저 통보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서면 경고 오고 나중에는 수탁 거부가 됩니다. 수탁 거부란 주문을 넣어도 당신 주문은 시스템으로 거부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잠깐 좀 여의도로 나오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진짜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호가 아니면 뭐 이런 데 막 그 시초가, 종가 이런 데 엄청나게 막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 진짜 여의도 금감원 구경하고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 19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 123건 정도 된다. 그 중에 이미 고발 통보된 게, 검찰 고발 통보된 게 5명이 추가로 있다. 지난해에는 68명, 14개 회사가 고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는 최근에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거는 피치를 올릴수록 많이 잡겠죠.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열받는 거. 증권사의 불공정 공매도,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아까 제가 시장 조성자의 그 공매도,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공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매도가 제시해주다가.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아예 유동성 공급을 안 해도 되는 종목, 혹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게 4개 증권사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다. 1분기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해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던 거, 요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2건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나는 네이버 주식 카페, 22만 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이 양반은 선행매매를 했던 거고요. 선행매매. 그러니까 선행매매라는 게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고 이를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추천한 뒤에 고가에 매도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수법을 이제 선행매매라고 하고요. 자세히는 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한 명은 주식 유튜버. 투자 규모 300억대. 요거는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추론한 게 아니라, 추정한 게 아니라 아예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로 300억 원대다 라고 딱 집어서 보도자료를 써준 겁니다. 그분이 우선주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은 뭐냐?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을 가지고 미리 대량으로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고가 매수 주문을 또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만큼을 사놨는데 거래량 없는 종목을 가지고 그냥 현재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싸게 사려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 싸게 사려고 매수 주문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양반은 지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고가 주문을 낸 거야. 고가 매수. 내가 더 비싸게 살 거야. 그러니까 어때? 계속 거래량도 없는데 올라가겠죠. 요거 했다는 겁니다. 요렇게 지가 사놓고 요거 했다는 겁니다. 예, 그 300억대 주식 유튜버 요 2명입니다. 요거 다릅니다. 요 카페 운영자는 지가 사놓고 여러분 사세요 해놓고 지는 이제 오르니까 팔았다라는 거고, 이거 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지는 이제 소녀시대 노래 지지지지 베이비 그거였던 걸로 이제 정정할게요. 아무튼 자기가 사놓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고, 요 주식 유튜버는 자기가 호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렸다. 예, 전문용어로 들어 올린다는 거. 거기서 이거 설명해 드려야겠다. 호가창 보면은 매도 호가가 있고 이쪽에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중간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거고, 요거를 제가 주식 초등학교 열자마자 처음에 그 호가창 보는 법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신 분들 아마 기회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호가를 긁어본다, 호가를 잡아먹는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과연 올라갈 끼가 있을까라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주, 100주 뭐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한 100주 사고 한 300주 주문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위에까지 주문을 텅 내보는 거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호가창을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호가를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느냐? 올라갈 끼가 있는 종목, 사람들이 금세 따라붙을 종목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호가를 잡아먹었는데 뭐야, 여기서 매도 물량이 더 나와버리네? 그럼 이건 뭐야, 오늘 이거 급등한 종목은 아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시세 조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요거 상당히 위험한 건데,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하면은 거의 이제 뭐 셀럽 아닙니까? 셀럽?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전적인 의미는 미공개 정보 이용 너무나 쉽죠. 이게 공시라든지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균등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걸 미리 알고 샀거나 악재를 미리 알고 팔았다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세 조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를 잡아먹거나 긁어본다거나 이런 경우에 수급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부정거래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인데요. 여기 뭐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된 시세를 이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표현하거나, 이거는 뭐 이제 회사 공시에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 요거 약간은 조금 이거 웃으면서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시세 조종이 수급을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급,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그걸 흔히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세 조정은 수급, 그 다음에 가격을 조정하는데, 시세 조정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흔히 하는 게 가장 매매하고 통정 매매인데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투자 판단을,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 요거 뭐냐면요, 그 위장 거래도 종류가 또 나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가 있는데요. 가장 매매는 자기 계좌로, 자기 계좌 두 개를 열어서 여기에서 고가에 팔고, 여기에서 고가에 사주고, 또 고가에 팔고, 또 고가에 사주고, 요거를 이제 자기 계좌로 하는 걸 가장 매매라고 하고요. 이거는 딴 사람이랑 짜놓고, 둘이서 짜놓고, 야, 네가 이것 좀 사봐, 그래 너도 이것 좀 사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정 매매입니다. 이게 상대방이냐 자기 계좌냐에 따라서 가장 매매냐 통정 매매냐, 요게 이제 갈리는 거고요. 요걸 그냥 다 통칭해서 자전거래, 자전거래라고도 합니다. 자전거 아니고요, 자전거래.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자전거래라고도 하는데, 요 통정 매매 요거 많이들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사무실 하나를 여러 명이서 같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대료가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뭐 7, 8명, 뭐 한 10명 이상 쓰는 사무실도 있어요. 전업 투자자들. 그러면 진짜 그 전업 투자자들 있는 사무실 한 곳의 운용 자산이 진짜 기본적으로 막 1,000억이 넘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전업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전업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스터디를 할 때 이 사람이 한 종목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 그 종목은 뭐 괜찮은 것 같네. 그럼 우리도 한번 사볼까? 그럼 비슷한 시기에 사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통정매매 중에서 시장가로 매입하는 제3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통정거래가 가능한가요?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그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통정매매라고 진짜 뭐 저 이대호랑 아무 관련 없는 저기 뭐 어디 뭐 해외에 사는 쭈니파파님하고 마침 내가 팔았는데 누가 샀다고 이 통정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래죠. 그냥 매매죠. 통정매매는 둘이 짜고 했을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 걸렸을 때 통정매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걸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실 하나를 같이 쓴다는 건 뭐예요? 인터넷 IP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전화국을 통해서 이 건물, 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인터넷 선이 똑같잖아요. 그럼 그걸 공유기를 통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큰 손들의 IP가 최소한 앞자리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앞자리. 점. 왜 IP 뭐쯤이죠? 몇몇몇 점, 몇몇 1, 2, 3점, 1, 2, 3점, 몇몇몇 있잖아요. 그러면 IP가 겹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스터디를 발표를 했는데 누구는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 수도 있고 누구는 계속 모아갈 수도 있고 한데 마침 이 사람이 팔았을 때 비슷한 시간에 이 사람이 산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이게 같은 IP에서 뭐야 이거 서너 명이 겹치네? 이러면 바로 이제 금감원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저희 여의도로 잠깐 좀 와주시겠어요? 여의도 금감원 5층으로 오셔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가시죠. 실제로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IP가 같아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그냥 나는 샀는데 뭐 저기 우리 같이 사무실 쓰는 저 홍길동이가 이거 사는지 파는지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개장할 때 혹은 폐장할 때 뭐 한 9시쯤에 뭐 한 3시쯤에 거래 제일 많이 하니까 그때 사고 판 건데 그게 마침 겹쳤다.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 불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근데 뭐 어떻게 잘 소명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통정매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유튜버가 걸렸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유튜버가 이게 유죄가 될지 아니면 무죄가 될지는 법원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벌써부터 우리가 유죄로 추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피의자는 그래도 인권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가 매수 주문, 저가 매도 주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딴 사람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는 주문을 계속 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려고 낮은 가격으로 파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한다. 이건 좀 비상식적인 거죠. 왜 비싸게 사려고 해? 왜 싸게 팔려고 해? 요런 게 이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경우 요게 시세 조종에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순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매수한다. 아까 그런 사례처럼 뭐 거래량 별로 없는 우리 우선주 계속해서 높이면서 자기가 자꾸 지래 죄송합니다. 자기가 높이면서 사는 거. 그리고 저가 매수 주문과 병행해서 고가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또 실제로는 막 고가로 매수해서 주가는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도 시세 조정의 한 종류다라는 거고 허수성 주문이죠. 허수성 주문. 실제로 매수 매도할 의사 없이 유인하기 위해서 체결 가능성 낮은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니까 뭐 저기 저가에 매수 호가를 엄청 내는 거죠. 막 엄청나게.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정정 또는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봐. 반복. 그러니까 한두 번 뭐 주문을 냈다가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주문 냈다 정정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량의 주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나오죠. 체결 가능성이 없는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경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허수성 주문은 반복이 문제입니다. 반복이 문제. 그리고 우리 강대권 본부장님 그 첫 번째 영상 앞부분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그 촬영을 한 3시 10분? 3시 한 20분쯤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강대권 본부장 이야기 하잖아요. 그 종가에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3시 넘어서는 거의 주문을 잘 안 하는 편이다. 3시 넘어서는 거의 거래를 안 하는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가나 종가 형성될 때 요게 이제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시가 결정할 때 고가 주문을 내거나 종가 결정할 때 뭐 고가 주문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시가와 종가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으로 걸려들게 됩니다. 또 하나 상한가 고정 행위 있죠. 이거 그 상따 그리고 이거 그 상한가 굳히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 주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매수 주문 잔량, 이 상한가 주문 잔량이 있는데 요게 막 소진돼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거 뭐야? 상한가 풀리는 거 아니야? 상한가 풀리는 거 아니야? 상한가 풀리면 나도 던져야지. 막 이 생각하는데 이걸 상한가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거래도 안 되니까, 어차피 상한가 매수도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상한가 매수 주문을 계속 넣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과도한 분할 호가.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반짝이라고 하는데 반짝이. 예를 들어서 한 주씩 사고 한 주씩 팔고 지가 계속 반짝반짝 그러면 어때요? 호가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막 위였다 봐요. 차트도 막 양봉 요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로 이제 그 이른바 그 오징어 잡이배라고도 하는데 오징어 잡이배처럼 그 호가 반짝반짝하게 일부러 분할 호가 내는 거. 그게 과도한 분할 호가. 그것도 시세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선행매매입니다. 선행매매. 아까 하나금융투자 대표님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 이제 뭐 고발 조치 된 거랑 또 그 이른바 카페 운영자가 했다라는 게 그 선행매매인데 일단은 선행매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투자업자가 한 거랑 비제도권에서 한 거 이렇게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권에서 하는 걸 볼게요. 갑자기 배고프니까 두유 하나만 먹으면서 할게요. 두유. 어떻게 방송을 하면서 두유를 먹을 수 있니? 를 영어로 하면 How do you do? 이건 초코두유입니다. 초코두유. 항상 제가 와이프한테 두유 어딨냐고 물어볼 때는 Where do you do? 요거는 자본시장 법에 있질 않아요. 법에 있지는 않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 준칙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가 자기네가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만든 준칙에 있는 건데요. 제3편 제1장 제27조 여기 가면 선행매매 등의 금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객으로부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이제 자기 돈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매도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걸리는 건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뭐겠어요? 리포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관련된 그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왜 쓰느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아니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기 위해서.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그 거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증권사다 보니까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해당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고, 뭐 중립이라든지 매도 관련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팔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선행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도권, 뭐 펀드 매니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경우고요. 그러면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방송 출연, 이 증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주식 관련 유튜버. 저도 장래희망의 유튜버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은 뭐 금융투자협회 표준 준칙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에 선행매매라고 명기가 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법제처 판례 정보까지 찾아봤는데 대충 이 글자 보시면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대법원 판례까지 찾게 됐는데, 진짜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도권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닌 방송 출연자의 선행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요거는 한 증권 방송,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명한 증권 방송 머니투데이 방송은 요런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다른 증권 방송에 나왔던 그 나쁜 짓 한 사람, 그 사례인데, 판결 요지를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뭐 투자 자문업자 아니면 뭐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증권 분석가, 언론 매체 종사자, 뭐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종목 추천 직전에 매수하고 추천 후에 즉시 그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행위, 그거를 스캘핑 행위라고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만, 법원에서 왜 이거를 스캘핑이라고 표현을 했지?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게 스캘핑, 스캘퍼라고 하면은 단타 치는 사람을 스캘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선취매 해놓고 종목 추천해놓고 팔아서 돈 남기는 것도 스캘핑으로 하는구나, 스캘핑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원래 스캘핑의 어원이 이겁니다. 인디언들이 전리품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적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행위가 스캘핑이거든요. 이거 되게 잔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 적장의 머리가죽을 벗겨간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게 이제 스캘핑의 어원인데, 아시다시피 증권시장에서는 여러 번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박리를 취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스캘핑이라고 하죠. 이게 의미가 1번, 2번, 그리고 뭐 2번까지가 그렇다 쳐. 이거 뭐 매매 기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요 3번이 아주 무서운, 아주 나쁜, 불법적인 거.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자기의 계좌, 자기의 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매수한 다음에 추천 후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선행매매, 이걸 뭐 선취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스캘핑이라고도 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당시의 판결문을 보니까 일단은 명백하게 거짓된 정보를 흘린 거라면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불법이다,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위법이다, 유죄다 라는 거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면 물론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고, 판사님이. 근데 거짓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스캘핑 행위, 선취매, 선행매매가 만약에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주식을 추천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죄로 판결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선행 매매를 조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죄를 때린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추천하기 전에 자기 돈으로 매수해 놓은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고 추천하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리 사놨는데요?
라고 밝히지 않고 방송이나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추천을 하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이해관계 없이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나는 이 주식과 이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이미 주주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를 공시하지 않고 추천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추천하고 차익을 남긴 행위는 유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178조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법이다. 또 하나, 그런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객관적인 동기에서 주식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진짜 저 사람은 이해관계도 없는데 우리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 주나 봐. 그냥 500% 급등주를 추천해 주려나 봐. 이렇게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 178조는 제가 지난번에 뭐였더라? 뭐 하나 설명할 때도 제가 178조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 178조를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이야기 나왔죠. 예, 그리고 중요한 수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요겁니다. 여러분이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풍문의 유포. 요거 이제 그 네이버 주식 토론방, 종목 토론방 들어가갖고 얘들아 뭐 형 왔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잘못된 글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캡처해갖고 신고하면은 이거 대박 걸립니다. 이거 바로 걸립니다. 풍문 유포로. 그리고 위계의 사용, 이거는 뭐 그 지위를 이용하는 위계가 아니라 잘못된 그 계책, 잘못된 속임수를 쓰거나,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위계 사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를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하면서 자기는 갖고 있는 종목인데 남들한테 추천해놓고 주가 오르면 팔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야, 그 종목 사라고, 지금 사갖고 종목 좀 올리라고 이렇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안 된다. JG킴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바로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감원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불공정거래 신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들어가면은 다음 단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신고 문의. 그래서 제목 쓰고 본인 인증하고 뭐 쓰고, 그 다음에 뭐 신분 공개 뭐 이렇게 여기 신고사항 나오죠. 신고사항, 불공정행위, 뭐 시세 조종이냐, 미공개 정보냐, 부정거래 행위냐, 기타냐, 요런 거 있습니다. 요거 뭐 여러분 그냥 뭐 막 신고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 저 사람들이 뭐 500% 급등주 알려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놓고 급등하면 지는 팔고 있다 라든지, 주로 지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거 사라고 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 엊그제 그 금융위에서 자료가 나온 그 압수수색을 당한 그 두 분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뭐야 쟤 왜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카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유사투자자문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데, 리딩을 하면서 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저기서 지가 판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 왜냐면은 이거를 감독 당국이 일일이 막 보면서 일일이 막 저기 뭐야 주식초등학교 벌써 2시간 40분 동안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일일이 2시간 40분 동안 라이브 저거 지켜보면서 저놈 언제 500% 급등주 얘기하나, 저 500% 급등주 해서 오르면 저거 지가 언제 파나, 이거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용을 해서 시장을 좀 클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근데 또 저희 주변에도 주식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방송 중에 막 여러분도 그래서 그 이 종목 어떤가요? 이 종목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막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곤란해질 수 있고 또 뭐 그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하고는 그럼 종목 얘기 편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스터디를 하면서 뭐 이번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대놓고 이거 사세요. 뭐 이거 얼마까지 갑니다. 이거는 진짜 리딩이거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아예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을 해놓고 유사투자자문업 그 관리 가능한 그 범주 내에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해야지. 그래도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자기가 사놓은 거 추천하고 추천해서 오르고 팔면 이러면 이제 당연히 불법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움투투님 소소하게 오늘은 300%만 달라고. 300% 급등주 드릴까요? 300% 급등주가 뭐 있냐? 일단은 요거 한번 종목 코드가 금감원이고요. 예, 풀네임은 금융감독원인데요. 요거 한번 좀 매수해 보시겠어요? 종목 코드 1332. 예, 1332. 금감원 요 신고 전화가 1332거든요. 예, 금감원 콜센터가 133입니다. 종목 코드 1332. 그렇습니다. 종목 코드 3145-5114. 예. 금감원 대표 전화번호. 자, 해외 주식 아니요. 해외 주식은 괜찮아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래서 자유로운 게 뭐냐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테슬라 보고서를 쓰고 자기가 테슬라를 사도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데 테슬라 보고서를 사도 되고 자기가 애플을 갖고 있는데 애플 보고서를 써도 돼요. 왜냐면 그게 어떤 이치냐면은 왜 기자들도 자기가 중소형주 갖고 있는데 그거 기사 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사를 써도 되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죠? 네가 무슨 뭐 저기 애플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어? 테슬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어?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국내 그 금융투자업에 계시는 분들도 해외 주식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해외 주식마저도 못하게 하는 또 금융회사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